지난 한 주 용인시에선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서울시청역 현장에서, 나머지 1명은 강남의 한 의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시설관리업체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삼성 측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즉시 폐쇄하고 사업장 내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2, 3차 감염이 속출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상황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 노래 연습장 등 339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업소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방문 판매업체 227곳에 대해서도 홍보, 교육, 판촉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운영하는 상계업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늘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고위위험시설로 분류한 방문 판매업체를 비롯해 물류창고 105개소, 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13개소, 부패 26개소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부과해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코인 노래연습장 47개소, 콜라텍 3개소, 유흥주점 185개소, 단란주점 67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활용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키로 했습니다. 이들 업소가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명령 위반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2개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청사에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을 모니터링했는데, 현재 유흥시설 255개소, 노래연습장 259개소, 실내체육시설 45개소 등 총 767개 업소에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구청, 읍면동,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에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은 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큰 적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과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초, 중, 고교에 코로나19 방역 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축하협의회 빠른 시일 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입국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7개소에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라마다 용인 호텔도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돼 입국 외국인들이 무증상이지만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호텔의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그동안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그
건의된 운영기간과 지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을 비롯한 상가협의회, 호텔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르신이나 애국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물 인터넷과 AI 기술을 접목한 웨어러블 밴드를 활용한 원격 돌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밴드를 착용하면 기상이나 식사, 복약 등 생활 패턴이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지돼 생활관리사는 비대면 돌봄 케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오는 26일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솔루션 제공업체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200명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에게 시범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이날까지 시에 등록되어 있는 4,067명의 외국인 주민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65%인 2,641명의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와 시가 10만 원씩 지급하는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받아 가셨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7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주 용인시민체육공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엔 56개 업체가 내건 212개 일자리에 1,200여 시민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직 문화에 익숙지 않은 청장년 측 구직자들도 공평하게 취업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179명의 구직자가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미니 일자리 박람회라 할 수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7월 2일 용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환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켜주십시오. 에어컨을 켤 땐 꼭 환기를 하고 가급적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